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벌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새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 투표를 네네. 해가지고 뽑힌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가 이런 투표를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벌스데이. 네. 자, 벌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새 어떻게 보셨나요? 드라마로 보면 응답하라 1994나 아니면은 영화로 보면 최근에 나왔던 그 유열의 음악 앨범 뭐 이런 것처럼 과거의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희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런 영화들과는 조금 궤가 달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좀 상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고, 그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 상당히 이제 제가 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14살 중학생 은희가 한 해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벌새는 보편적인 일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가 바로 우리네의 삶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큰 이벤트가 없었던 느낌을 받는 것처럼 이 영화도 큰 이벤트 없이 잔잔한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시대를 마주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깊숙이 숨겨져 있던 기억들을 꺼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벌새는 어떤 영화인지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벌써 시선이 확 갈리네요. 뭐요? 저는 일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특히 이제 저희 동년배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건데 30대가 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되게 빠른데 어릴 때는 그 1년 1년이 너무 긴 거예요. 마치 내 평생의 순간인 것처럼. 그래서 그 순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일들을 이제 어른 돼서는 다 기억 못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지점은 그 지점이에요. 기억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건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한테는 그렇게 큰 사건이 없었던 것 같네? 뭔가 그런 얘기를 저는 넣은 거죠. 저는 그 1년만 놓고. 네. 어렸을 때 뭐 저 썰 풀면은 뭐 3시간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없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런 거죠. 네. 과거를 조금 간직하시길 바라요. 네, 과거가 없어요. 지금. 일기장이라도 좀 쓰시던가. 제가 그냥 딱 눈 떠보니까 34살인 것 같아요. 네. 태어났을 때부터 34살인 고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벌새라는 영화가 이제 그 은희를 통해서 1994년을 돌아보게 되는데, 다른 작품이랑 조금 차별이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촌스러움 혹은 그 당시에 그 느낌의 상징적인 그런 메타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영화를 구성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어두운 면, 그러니까 집안에 각자가 갖고 있던 어두운 면과 그 당시 자라고 있는 사춘기 소년 소녀들의 그 고민과 그 어두운 뭐라고 할까, 그 꿈의 뒷면이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약간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부부싸움이 한번 크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잠자리에서 은희가 언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콩가루일까? 라는 말을 하니까 언니가 우리 가족은 따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저랑 제 동생이 그 부모님이 한번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 진짜 하거든요. 우리 가족은 성격이 다 달라서 이제 다 따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정말 이런 큰 싸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외식 문제로 갖고도 많이 싸워요. 저희 집이 이제 뭐 나가야 된다 하면은 아버지는 안 나가시겠다. 그러면 뭐 먹고 싶냐면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지만 또 거기서도 막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됐어, 라면 끓여 먹어, 이러고서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면서도 막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것도 행복이지만 가끔은 떨어져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어릴 때 해보는 약간 그 안 좋은 생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의 한 지점?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제 자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쩌면 내일에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없을지도 몰라. 부모님이 헤어지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TV 보면서 깔깔거리는 두 분 모습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가정의 위기가 넘어가 있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이제 은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을 한번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은희에게 손찌검을 했던 오빠는
정말 그 영화에서는 다가오는 게 되게 불쾌하거든요. 완전 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그대로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희 동생이 여동생인데 가끔가다 이제 술 마시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승질냈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동생이 어쨌든 자라서도 제가 어렸을 때 그 동생에게 어떤 의도에서든 승질냈던 부분에 대해서 상처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지점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장남으로서 집안의 기대도 받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 혼자만의 그런 중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생각들이 많은 상태에서 또 동생은 동생대로 이제 자기 시선에서는 또 화가 나면은 또 이제 동생에게는 화풀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은희의 오빠가 은희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러진 않았었나 아니면 그랬던 것들이 다시 상기가 되면서 되게 미안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를 통해서 가족들 간의 이해가 생기는 코드도 좀 가슴 아프지만 좀 공감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왜 돌아가셨는지는 이유가 안 나오지만 이제 어머니가 분명히 받았을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은희가 딱히 이해해 보려고 하진 않았었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자신이 좋아하던 영지 선생님이 그 성수대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그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냐라는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고 또 엄마의 심정에 공감하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집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 아버지에게 제가 공감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또 떠오르게 돼서 여러모로 계속 공감 가는 포인트들이 많았고요. 특히 제일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은 저도 은희처럼 어릴 때는 공부보다는 만화 그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에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가, 저희 집이 또 많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되게 풀어줄 곳이 없었는데 방과후 선생님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막 그 영지 선생님처럼 뭔가 쿨해 보이고 나한테 하나하나 해주는 말이 이 사람이 내 롤모델이고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영화에서 그렇게 은희가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저를 대입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시대를 통해서 이제 아픔을 겪고 자라는 청춘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열기도 하고 아직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의 일기장 같은 영화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의 그 아쉬운 점을 조금 포인트로 얘기를 하면은 캐릭터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조금 단순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빠가 이제 언니가 이제 성수대교 사고에서 살아남은 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누나가 살아있던 걸 알았을 때 갑자기 밥 먹다가 운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뭐야 그 뭐 이렇게 여친이라도 사고가 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고 이거 감독님 GV를 통해서만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장남으로서 그 누나와 뭐 이렇게 동생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그 울음으로 터져 나온 거라고 했는데 그런 몇몇 인물들의 그런 감정적인 포인트나 행동들이 그 감독님의 이제 GV나 이제 멘트들을 통해서는 풀어지는데 그걸 듣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런 뭐 영지 선생님의 학생권이었던 그런 그 코드나 아니면 이제 그 강남의 철거 지역 같은 코드들을 넣긴 넣었는데 약간 그냥 묻어나게만 넣었던 게 어찌 보면 그게 더 좋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드를 넣으실 거면 좀 더 깊게 다루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제 생각은요, 영화 벌새는 철저하게 중학생인 은희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학업을 강요하고 아이들을 억압하는 은희 아빠, 외고에 다니고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오빠 대운, 키스한 사이지만 바람을 핀 남자친구,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후배 유리, 둘도 없는 단짝이지만 배신한 친구 등 김일성이 사망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재개발로 시민들이 들끓어도 소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자신들을 둘러싼 관계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소녀에게는 되게 미스테리하기만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은희가 수술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고 아빠와 엄마가 싸웠을 때 상처가 났음에도 다음날 희기덕거리며 TV를 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다시 돌아왔으며 집안에서 2인자로 군림하던 오빠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 울음을 터뜨렸으니까요. 자신이 이해하기엔 시야가 좁았고 상처는 깊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미스테리로 가득하게 표현이 됩니다. 관객은 이런 은희를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94년도의 가부장적인 사회, 대치동의 높은 학구열, 어지러웠던 전국과 배경, 소품 등을 통해서 노구나가 94년도 그때쯤에서 겪었던 자신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위로를 받거나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인물들의 입체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조연들이 은희에게 딱히 깊은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각각의 서사가 자리 잡고 있어서 누가 착하고 나쁘다를 구분짓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빠인 대운의 경우에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입시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가족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울음을 통해 나온 것과 친구 지숙은 자신도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그런 결과로 은희를 배신했으며 결국 부모님이 이혼하기로 한 스토리를 그려서 은희를 받쳐주는 기능적인 조연들이 아니라 구체화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더 와닿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해답을 주게 되는 인물 영지도 관객들에게 큰 울림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비현실적인 인물,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지죠. 상식만천하 지식능기인 이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가득하지만 마음까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 말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은희에게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시야를 넓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심어주게 된다는 대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은희야 너 이제 맞지 마. 누가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 이 대사는 넓어진 시야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사들은 영지의 과거인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있던 은희에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그런 시절을 겪어왔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조언하는 이상적인 어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서도 살고 있는 이 관객들에게도 이 대사들을 듣고 위로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좀 아쉬웠던 건 머리로는 이게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쉬웠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개인적인 건데요. 네네. 저에게 94년도는 세상 물정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 국민학교 저학년이었고 평생 저는 콜라텍이라는 데도 가보질 않았어요. 저 선하디 선한 은희가 날라리라고 표현된 점도 좀 약했다고 좀 느껴지게 되고요. 저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었으며 그 치열했던 교육 현장과는 좀 다르게 살았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소녀도 아니고 일탈을 일삼거나 모든 것에 수긍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사회가 있었다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감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마실 때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 때 내 군대는 정말 어려웠어. 내가 정말 힘든 군 생활을 했어. 뭔가 이렇게 늘어놓는 것 같아서 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캐릭터들의 기능은 이 2018년도의 할로윈 이 영화와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회의 건의, 폭력, 억압으로 표현되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영화는 극의 영화의 플롯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각각의 사건들이 단편적이고 서로의 상호작용도 취하지도 않습니다. 거리를 둔 채 바라보기 때문에 밋밋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요동을 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벌새가 빠르게 날개짓 하잖아요. 뭔가 저 깊은 곳에서 뭔가 날개짓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깊숙이 스며드는 영화이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그 벌새의 날개짓을 보려면 초고속 카메라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도 초고속 카메라를 촬영한 듯한 장면들이 많이 쓰인 게 아마 그런 걸 의도해서 쓰신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안 좋은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퐁퐁이라고 그러죠. 네, 그걸 네. 타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계속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서 날개짓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런 장면들이 계속 기억에 남기도 하고. 네, 우리의 일상들이 좀 그런 게 반복인 것 같아요.
큰 나쁜 일이 있으면 작은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죠. 좋은 일이 크게 있으면 작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뭐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렇게 뭐 굳이 순서대로 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요. 그렇죠. 뭔가 바이오리듬처럼.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지워져서 자기들이 성장이 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담은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명확하지 않은 점은 아무래도 어떤 스펙타클한 영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잔잔하게 또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사춘기 그 나이 때는 자기 삶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되게 치열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잘 잊혀져서 그렇지. 저 아직도 그 순간들이 기억나요. 네. 제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네. 집에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길에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발 기적이 일어나. 그렇죠. 엄마가 그래요, 맞아. 아무것도 모르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네요. 그거를 수십 번 수만 번 생각하면서 문을 딱 열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맞고 시작했죠. 맞아요. 그랬던 네. 기억이 또 있네요.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당시에 그래도 참는다고 참았고 사춘기를 안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집에서 아들이 제일 무섭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상처받았었거든요. 내가 그랬었나 싶기도 하고 뭔가 내 기억과 남의 기억은 다른 건데 그런 것도 자꾸 덮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희를 날라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제가 그런 부류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만 안 쳤다 뿐이지 사실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성공의 기준 공부 잘하고 뭔가 이런 엘리트 코스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 싫어하는 짓은 다 밟고 있는 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걸 날라리라고 생각을 담배 술만 안 했을 뿐이지. 네. 저는 담배도 나오고 콜라텍 가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날라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화영 정도는 돼야 전 날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 인물이 날라리라고 그냥 잠깐의 일탈이라고 생각했지 날라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날라리와는 좀 갭이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노래방 가는 것만으로도 날라리잖아요. 그럼 난 날라리였다는 건데. 나 인정하기 싫은데. 우리는 그때 날라리였던 거죠. 난 인정하기 싫어요. 대신에 양아치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날라리와 양아치 뭐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각자의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안 그랬다. 그래서 아까 그런 단점 부분에 좀 꼭 그런 애도 있다고요. 일진 아니면서 일진하고 친하고 네, 그런 거예요. 날라리. 그게 날라리군요. 네. 벌써의 감상평을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한순간이지만 여전히 아픈 그 시절 3.7점 드립니다. 그 벌새가 빠른 날개짓을 하면서 네. 꿀을 이제 찾아서 네, 꿀을 네. 모아서 네. 한대요. 그거를 좀 빗대어서 표현해봤습니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꿀을 모은다 이런 느낌, 희망을 모은다 이런 네. 느낌. 상처를 모아서 힘차게 날개짓하여 성장하는 벌새 3.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아까 정크가 말한 것처럼 어떤 상처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그런 벌새를 그린 것 같아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극복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상처 안에서 하나의 꽃이 폈다고 할까? 그 상처를 그냥 자양분으로 계속 그냥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여러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공감이 많이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사실 제가 아직 82년생 김지영을 보지 않았지만 저희 지금 동년배들, 저희 세대들한테는 은희가 오히려 그 김지영의 모습보다는 더 많은 걸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은희가 어릴 때 모습밖에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들은 안 보여줬지만 그 시절만큼은 충분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작이 있대요. 전작이 있어서 그 9살의 은희를 다루는 단편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작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그대로 나와요. 오빠도 그대로 나오고. 그 정인기 씨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작품이 하나 있어요. 뭐야? 피구왕통키라고
거기서 나오시죠? 거기서 이제 네, 아마 맞아요. 맹태 아버님이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었나. 네. 네. 하여튼 한번 보세요. 네. 저 옛날에 그 양수리 촬영장에서 네네네. 차에서 내리시는 걸 보고서 인사를 드렸더니 네. 하고 간 기억이 있네요. TMI. 정말 사소하군요.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투표하려면 멤버십을 해야 되는 것도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꾸 주어를 생각하고 그래요.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